안녕하세요. 강의 제목에 이것만 알면 세금의 절반으로 확 줄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루에도 수십 명 이상의 많은 분들로부터 세금 관련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각자 질문의 요지는 다르겠지만 결론은 딱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절세 방법 좀 없을까요? 세금 부과의 대원칙은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 대로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세법이 정해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절세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국민의 중요한 권리인 것입니다. 그동안 각 세목별로 절세 방법을 강의를 해왔습니다만, 이번 강의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세법을 모두 반영을 해서 부동산 세법의 가장 핵심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를 토탈적으로 묶어서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잘 시청을 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세금을 절반 이하로 확 줄이거나 또는 아예 세금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의 세금 정책이 1주택자에게는 계속적으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과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도세나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주택자가 되거나 주택수를 최대한 줄여줘야 되겠고요.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의 세대 분리를 한다거나 양도, 증여, 상속 중 세금 계산을 먼저 해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절세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련 증빙을 잘 비치하고 사전 분석을 꼼꼼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 경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매매계약서나 중개수수료 등 증빙을 분실하게 되면 공제를 받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서 공제받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기준시가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도 본인의 소득자료나 증빙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먼 훗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정확히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련 증빙이 없다면 절세 측면에서 매우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세금 절세를 위해서 왜 세법을 기본적인 세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각종 증빙 서류 보관이 왜 절세를 위한 필수 사항인지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세청 현직에 있으면서 재직 기간의 대부분을 부동산 조사관실과 양도, 상속, 증여세, 종부세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세법에 대한 상식이 무지해서 실수를 한다거나 각종 자료나 증빙 등을 제때 정확히 제시하지 못해서 무거운 세금을 과세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본인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주나 보유기간 계산을 잘못 판단하게 되어서 수억의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이고요. 사례 1 경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취득계약서나 필요경비, 증빙이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실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실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받게 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할 수도 있겠으며, 사례 2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증여세 자금 출처 소명 시에 차용증이나 소득자료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 소명 시 취득자금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세법에 의한 증여 추정에 의해서 무거운 세금을 과세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유익한 세금 강좌가 매우 많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에는 한두 번씩 유튜브 강의를 꼼꼼하게 좀 시청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다음 사이트나 네이버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스스로 절세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주택 가격이 너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까딱 실수하게 되면 폭탄 세금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주택 관련 세금 또는 양도나 상속 종부세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세금의 상식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매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주식 등 정책과 제도가 바뀔 때 투자와 생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검토 후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대 분리 요건과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대 분리 조건으로서는 부모와 주소 또는 거주지가 다른 경우, 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자녀가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세대 분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을 해서 새로운 세대가 형성 가능한 경우도 세대 분리 요건에 적합하겠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20대, 결혼하지 않은 20대의 경우 세대 분리가 불가능하겠으며, 다만 소득이 있더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이 되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세대 분리 요건 중에서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중간값 또는 평균값을 말하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50%의 중위소득 금액은 1인 가구 97만 2,406원. 기타 가구별로 소득 기준은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취득세 등 무거운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택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가장 절세 효과가 뛰어나겠는데요.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주택은 구청과 세무서에 장기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장래에 실제 거주하지 않겠다면 중간에 매도하는 전략도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대 분리를 한다거나 가족에게 증여를 해서 동일 세대의 주택수를 최대한 감소를 시켜야 되겠고요. 다주택자가 양도시에는 양도세가 가장 적은 순서대로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중복 보유 기간을 적극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집을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족에게 증여하는 건수가 매우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음은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돈을 자녀에게 빌려줘서 차용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관련 증빙을 정확히 갖춰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 등을 활용을 해서 추후 재무 변제는 반드시 자녀 소득으로 변제를 하셔야 되겠고,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 시에는 2월 과세를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여재산 가액의 시가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가 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적극 활용을 해서 감정가액으로 증여가액을 낮게 평가하는 방법도 절세 방법 중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부세 절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주택수를 최대한 줄여서 1주택으로 만들어야 되겠고요.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주택은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주택수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겠고요. 고가주택 12억 초과자는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연로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다거나 주택 보유 기간을 장기로 보유를 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되겠고요.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은 6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함으로써 종부세를 1년 동안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절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현재 77세로 재산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A의 주택시가 9억, B의 주택시가 23억, 임대 상가 건물 30억, 현금, 예금, 주식 등 총 15억. 그래서 전체 자산가액은 77억을 보유한 A씨의 절세 전략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A씨는 재산을 상속을 해줄 건지 살아생전에 증여를 해줄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가급적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는 살아생전에 증여를 해주게 됨으로써 상속 재산가액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중 통상적으로 세율을 비교를 해보면 상속세가 각종 배우자 공제 한도 등 공제 한도가 더 많기 때문에 상속이 세금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미래의 일정 사망 시점에 재산이 이전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들이 현재 소유자로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 사후에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이 상속 재산 분할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전에 확실하게 증여를 해주는 것도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재산 분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A씨의 재산 현황에 대해서 절세 전략을 좀 짜보게 된다면 현재 2주택자로서 양도세와 종부세가 무거운 세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주택 중 가액이 낮은 A주택 9억짜리를 자녀 35세인 자녀에게 세대를 분리한 후에 증여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현금 예금성 자산, 즉 현금과 예금, 주식 등은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에게 증여 공제 한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해줌으로써 배우자나 자녀들이 일정 부분의 현금성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또한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상속재산가액에서 증여 금액만큼은 상속재산에서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산인 상가 30억 건물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망 시점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면 공제가 매우 많기 때문에 상속세가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살아생전에 자녀,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해줘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상가의 임대보증금이나 은행 대출금 등 부채가 있는 경우에 부담부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증여를 하더라도 가족 여러 명에게 배우자나 자녀에게 각자 지분별로 증여를 하는 것이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등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세법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개인이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재산 가액이 많다거나 다소 세액 계산 절차가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하셔서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기타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분께서는 유튜브상의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각 세목별로 상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